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이 해제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후 이슈 대담에서 전문가와 자세히 다뤄드릴 텐데요. 일단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안성과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풀렸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는 집값 재상승 우려를 이유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한 곳은 총 41곳입니다. 집값 하락폭이 커지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세종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집값에 따라 30에서 50%로 묶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사라지고 양도세, 종부세 등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해제됐지만 집값 불안 우려가 여전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놓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과천, 분당, 수원 등에 대해서도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 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규제가 유지되는 데다 금리 상승세도 가팔라 이번 조치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 속도가 커지고 있고 미분양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당장 직접적인 시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규제 지역 해제 조치는 오는 26일 발효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장례식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의 이 검은색 베일 패션을 둘러싸고 이 온라인 공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이 베일이 왕실의 여성들만 쓰는 것이다, 영국 예법에 맞지 않는 복장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김 여사가 착용한 이 검은색 모자, 영국 왕실 측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프랑스와 브라질, 캐나다 정상의 배우자들도 모두 장례식에서 이렇게 베일이 있는 검은색 모자를 쓴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뉴욕에서 우리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을 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상아색 저고리와 연보라색 치마로 된 한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는 순방 일정 내내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왼쪽 가슴에 태극기 배지를 착용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당역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재발 방지 대책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여성 영무원들의 당직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역근무 제도를 사회복무 요원 재배치하고 특히 여직원에 대한 어떤 당직 폐지를 좀 줄이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근무 제도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노조는 오늘 성명에서 여성 직원의 업무 능력 폄훼로 이어질 것이고 누구나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방지책 제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 씨는 재판에서 구형을 받은 이후 범행을 결심했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캐내 수차례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지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전 씨가 피해자와의 재판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인정된 겁니다.
전 씨는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월 18일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9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구형 당일 범행을 결심한 전 씨는 증산역 내부망을 통해 처음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후 9월 3일에 증산역에 들러 한 번 더 주거지를 확인한 뒤 9월 5일 처음으로 피해자 주거지로 추정되는 구산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날 구산역 근처에서 범행 당시 사용했던 일회용 위생모를 구입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미 주거지를 옮긴 상태였고 전 씨는 9월 9일과 13일에도 구산역을 찾았지만 피해자를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일인 14일에도 전 씨는 증산역에 들러 집 주소를 재차 확인한 뒤 구산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에서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냈고 피해자의 근무지인 신당역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상공개위원회는 전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재판 합의를 요구해오던 전 씨는 범행 당일에는 아무런 대화 시도 없이 바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와 그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기록하는 가운데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한전은 정부의 공기관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한전은 에너지 비용이 급격히 올라 최대 30조 원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정부에 요청했죠. 전기요금을 킬로와트 시당 50원 수준으로 올려야 적자를 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월 15,000원가량의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현실판이 열립니다. 넷플릭스가 이 게임의 마지막 참가자를 찾고 있는데요. 현실판 리얼리티쇼 오징어 게임은 내년 초 영국에서 진행이 되고요. 모두 10부작 리얼리티 TV쇼로 방영이 됩니다. 참가자 456명이 상금 456만 달러, 우리 돈 63억 원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실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처럼 기존 규칙인 탈락 시 다치거나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대신 빈손으로 집에 가야 하는데요. 영어 소통이 가능한 21세 이상 성인이면 국적 불문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리가 남아 있다는데 여러분은 도전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슈5였습니다.